중국이 김치나 한복처럼 절대로 자기네 거라고 우길 수 없는 한국산 콩들이 중국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한반도에서 세계로 전파된 이들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꿈의 식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7년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을 세계 5대 장수국가 중 하나로 소개하며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4개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등이 선정됐는데요. BBC는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세계 첫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높은 경제 수준과 건강보험, 서구인들에 비해 낮은 혈압 등의 요인 덕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이유로는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꽤 높은 수명을 살아내는 장수국가로 선정됐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은 오키나와입니다. 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두부를 섭취하는데 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 역시도 콩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증가한 면역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식품이 발효식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죠. 인류 탄생 이래로 가장 오랜 기간 경작한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한 식재료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식량 안보, 윤리적 이유 등으로 동물성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비거니즘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밭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수국가들 국민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먹는다는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식물학에서 작물의 발상지를 추정할 때는 야생종의 분포 유무, 변이종의 다양성을 추정합니다. 중국이 김치를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거나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듯이 마음대로 한 국가가 자신들이 원산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콩의 경우 한반도 곳곳에서 가장 많은 콩의 변이종이 발견되어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임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옛 고구려 영토인 만주가 콩의 원산지였죠. 만주 지역에서 약 5,000년 전부터 콩을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고조선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회령 고조선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1300년경에 청동기 유물과 함께 콩, 팥, 기장 등이 출토되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죠. 그런데 실제로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임을 뒷받침하는 실증 조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전 세계 식량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돌며 야생작물 채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3개월간 활동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전 세계 야생콩 종자의 절반이 넘는 무려 3,379종의 야생콩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렇듯 식물의 원산지를 추정함에 있어 변이종의 다양성을 그 기준으로 따진다고 볼 때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변이종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임을 미국 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죠. 중국 고대 서적인 관자에는 제나라 환공이 만주 지방에서 콩을 가져와서 중국으로 보급했다는 기록이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은 제나라는 북으로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국 지역까지 갔다가 콩을 얻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콩은 고조선 시대에 제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에 전파된 콩은 동남아시아로 전파됩니다. 이후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에서 콩 재배법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라 불리는 농경이 가능했던 것은 구석기 시대 후반부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기 때문입니다. 육류 섭취 덕분에 뇌 활동량이 증가했고 동시에 지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농경시대는 인간으로 하여금 수렵 채취에서 벗어나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존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농경사회에서도 수렵을 주로 하던 사람들은 초원으로 떠나 목축하는 유목민족이 되었고 채취를 주로 하던 사람들은 평야지대에 정착해 농경생활을 시작했죠.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던 인류는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관계로 초원에 귀해 동물을 키우는 것이 당시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했죠. 이 시기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숙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육류가 필요하지만 초원이 부족해 목축이 어려웠던 한반도에서는 사냥을 하거나 적은 수의 가축들로 육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단백질을 책임졌던 식물이 바로 콩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인체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은 40%가량의 단백질과 30%가량의 지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지방을 공급하는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콩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고기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말을 타고 나라를 지키는 기마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마파두부나 두반장, 일본의 나또나 유부, 중동에서 즐기는 후머스, 그리고 브라질에서 즐기는 페이주아다 등 콩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은 많지만 한국만큼 콩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발달한 국가는 없습니다. 콩의 원산지인 만큼 다양한 콩 요리가 발전했죠. 콩은 쌀이나 보리 등과 섞어 밥을 지어 먹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콩으로 메주를 띄워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만들어 먹었고 이러한 발효음식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효음식이 발달한 것에도 조상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콩에는 체내에서 단백질의 소화작용을 돕는 트립신이라는 소화요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콩을 생으로 먹거나 덜 익은 상태로 섭취했을 때 설사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콩의 특성을 파악하고 된장이나 청국장, 두부와 같은 방식으로 콩을 가공하기 시작했고 콩에서 싹을 틔워 콩나물을 먹기도 했죠. 콩나물의 경우 콩을 발화시켜 그 싹을 먹는 것이지만 콩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건강식품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두부의 경우 중국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0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헌 중 가장 오래된 두부에 대한 기록은 고려 말 2세기 지은 목은집이라는 시집입니다.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우어 주어 늙은 몸이 양생하기 더없이 좋다는 구절이 등장해 이미 고려시대부터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섭취하는 모든 콩은 한반도에서 전파된 콩이 환경과 기후의 특성으로 변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한반도를 벗어나 서양에 전파된 건 18세기 초입니다. 1739년 프랑스의 파리 식물원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다고 하죠. 이후 독일에서는 1789년에, 영국에서는 1790년에 콩이 재배되기 시작했지만 광범위하게 재배되기 시작한 건 고작 20세기입니다. 미국에 전파된 것은 19세기 중반인데 콩재배에 최적화된 기후 덕분에 현재는 전 세계 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다 보니 한국에는 유독 콩과 관련된 단어가 많습니다. 콩의 한자는 쑥입니다. 보통 어리버리하고 분별 없는 사람을 쑥맥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이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한다 하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쑥맥이 된 것은 강하게 발음하려는 우리말의 경음화 현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보통 북한의 정치체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제3국으로 망명하고자 탈북을 할 때는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 두만강은 콩을 가득 실어 나르는 강이라는 뜻인데요. 193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하는 콩 재배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콩에 대해 반공령을 내려 전체 생산량의 30%를 수탈해가면서 실제로 두만강에서는 콩을 가득 실은 배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라든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라든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등 지명이든 일상 용어든 이렇듯 콩은 한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만큼 콩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생활에 밀착한 음식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지난 2016년 OECD는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은 노인층 비율이 7%를 초과하며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다고 간주하며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로 규정합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유엔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내년 2022년이면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해 2022년에 노령사회로 접어들었으니 22년이 걸린 셈인데요. 이렇게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1년, 영국이 47년, 일본이 24년입니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90년 가까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보통 노령사회를 두고 국가의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고 치매 등 고령으로 인한 불치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성장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며 노령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노령사회는 달리 말하자면 장수국가임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고령인구가 14%가 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장수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의미니까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최대 7배 빠른 것은 바꿔 말하면 한국인들이 매우 축복받은 민족임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1위로 뽑힌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보통의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수여하고 기네스북에 등재시키는 것입니다. 장수국가라는 항목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장수국가로 진입한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것은 그만큼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장수국가로 진입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내는 금메달감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빨리 장수국가로 진입한 것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는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치병인 치매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들에 따라 그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치매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보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 치매라는 질병이 발병하기도 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매일 먹고 섭취하는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콩은 대표적인 장수 음식입니다.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신체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음식은 체내에 흡수되기 전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독소를 쌓아두고 이는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콩이 장수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콩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을 조사한 결과 콩과 마늘 수확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콩과 마늘이라는 신이 내린 선물을 늘 가까이 두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수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일본의 오키나와와 남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등 대표적인 장수마을에서는 유독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도 항상 콩을 섭취한 결과라고 하니 콩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초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